자, 오늘은 무속인 특집이고요. 야심차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읽어볼 괴담은 무속인 때문에 형이 죽었다라는 괴담입니다. 왜 죽었을지 벌써부터 궁금하죠?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자영업을 하는 43살 평범한 가장입니다. 2남 1녀 중 막내고요. 2년 전 저희 3남매만 바라보고 평생을 희생만 하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더욱 슬퍼했습니다. 거의 눈물로만 살았던 기억이 참고로 저희 형은 대기업 마트 열정 많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잘 나가는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각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어머니 49제 후 어머니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우리 3남매는 무속인에게 천도제를 지내기로 합니다. 그 무당은 얼굴이 좀 반반하더군요. 천도제 끝내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쯤 그 무당녀는 형에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어머니가 한이 많아서 저승을 못 가고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형제들 몰래 형을 도와주는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저희 형한테 제 와이프가 우리 엄마 죽어라고 기도를 했다는 둥, 우리 가족이 불순한 위도가 있어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둥, 무당녀는 저희 형을 이런 식으로 세뇌를 시켰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형은 저한테 인연을 끊자며 말하고서는 그 뒤로는 연락이 서로 끊겼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았더군요. 회사도 간두고. 저희 형과 저는 엄청나게 우애 있는 형제였습니다. 일찍 아버지를 잃게 되어서 형을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30년 이상을 아빠이자 형인 존재로 같이 지냈었죠. 형과 연락 두절, 9개월쯤 위제하던 형에 대한 배신감으로 우울증으로 고생하다 장사 엄청 잘 되는 가게도 팔게 되었습니다. 그 후 3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저는 정신적인 휴식을 갖고 우리네 식구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다시 가게를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장사 준비 100% 끝내고 우리 식구 즐겁게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맛있는 거 먹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밤을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밤 11시쯤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땡땡 경찰서인데 땡땡씨 동생 되시냐고. 촉이 오더군요. 죽었구나. 살자였습니다. 사망한 지 2달 정도 되어서야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유품을 받고 하니까 유품 정리가 되게 힘들더군요. 지갑과 핸드폰에는 형의 썩어버린 살점들이 붙어있고 고약한 악취와, 그런데 그 핸드폰 버리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켜보니 패턴이 잠겨있더군요. 진심 형이 억울한 그런 한이 남아있었는지 2-3번 만에 그 패턴이 풀렸어요. 여기서 9개월간의 문자 내용, 모든 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되었고요. 그 무당년이 형을 공사친 거죠. 5억 넘는 돈을 빨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당년의 빚을 모두 떠안았더군요. 형 소유의 벤츠도 한 대 나오고 마지막 문자 내용에는 차비도 없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내용의 문자가 있더군요. 내 아빠 같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형인데 바보, 진짜 바보 같은 우리 형은 이제서야 이용당하고 버림받은 사실을 알고 형제들한테도 미안해서 연락도 못하고 그 살자를 선택을 합니다. 사망을 한 형은 썩어서 얼굴 형체가 없더군요. 부패가 너무 심해서. 귀를 보니 내 형이 맞더라고요. 불쌍하게 죽은 형 용서 안 됩니다. 하지만 무당년 또한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법으로 해도 형이 자발적으로 돈을 바친 형국이라 처벌이 미비할 것 같아서 제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여자로서 못 살게 하려고 합니다. 살인을 하면 고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 죽게 하고 싶어서 그 여자 사는 곳을 알고 있어서 얼굴에 황산을 부어버릴까 합니다. 그리고 자수를 내서 죄값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죠? 애들도 눈에 밟히고 와이프도 밟히고 그 무당년 잘 사는 거 보면서는
평생 정상적인 삶을 지내지 못할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하죠? 죽고 싶고 미쳐버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장례도 못 치르고 형 화장하는 날이네요.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조언 좀 해주세요. 여기까지가 무속인 때문에 형이 죽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결말이 어떻게 딱 나지 않은 걸 보면 진짜로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분에 못 이겨서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완전 사기죄죠. 근데 어떻게 안 되나? 사기죄라고 해도 완전히 속아가지고 직접 준 거다 보니까 완전히 돌려받기도 힘들 것 같고, 이게 형 본인의 위지대로 준 거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런지 모르겠네. 완전히 가스라이팅이 된 거죠. 어머님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이 어머님한테 못한 게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런 낌새를 눈치채고 이 무당이, 미친 무당이, 무당도 아니죠 이 자식은. 이 자식이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공사를 친 건데 답답합니다. 거열형에 처해도 시원찮을 사기꾼이네. 고구마 10,000개 먹은 느낌이네요. 가스라이팅으로 살자하게 만든 거면 타살 쪽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 어느 정도는 될지 몰라도 근데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들긴 해요. 그죠?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속인 때문에 형이 죽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 너무 심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무당 쪽에 위지를 약간은 하는 건 좋다고 해도 완전히 이게 부정적인 쪽으로 가버리면 위심을 좀 해봐야겠죠. 예. 무당도 골라서 가야 해요. 나쁜 무당 많아요. 이 할미가 알아. 라고 하시는데, 근데 무당 골라가는 것도 이제 인맥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야 좋은 무당 찾아가지. 자, 아무튼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나도 얼굴 반반한 무당 만나보고 싶다고요? 이게 뭔 소리예요? 자, 다음 괴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괴담은 이제 어느 무당이 말해준 소름 끼치는 손님 썰입니다. 자, 어떤 썰인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당이 겪은 일인데 자기 앞에 손님이 왔는데 30대 중후반의 사람이었고 눈이 크고 다크서클이 엄청 짙게 있었다고 함. 대뜸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나 시달려요 이런 표정이어서 무당이 딱 봤는데 남자 뒤에 조각난 여자 귀신이 있더라는 거.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았다고 함. 머리 깨진 귀신, 팔다리가 꺾인 귀신도 있었다고 함. 무당이 말하길 무슨 일을 하시길래 뒤에 계시는 영가분들 모습이 왜 저래? 왜 영가들이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고 전부 다 모습이 왜 저러지? 당신 무슨 일 하는 거야? 사설 구급차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119? 그쪽에서 일하시나? 119는 공무원이고 저는 병원에 사람이나 환자를 실어다주는 일을 합니다. 119도 아닌데 이렇게 험하게 가신 분들이 같이 오나? 저는 병원만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잠을 통 못 잡니다. 저렇게 많은데 잠이 올 리가 있나? 그래, 원인을 알아야겠으니 영가랑 대화를 좀 해봐야지. 근데 무당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다고 함. 미친 여자같이 보이는 여자 영가 빼고는 아무도 시끄럽게 하지 않더라는 거. 보통 사람 잠을 못 자게 하는 영가는 떠드는데 이건 좀 희한하네. 이상하다. 자네 뒤에 귀신들이 다 많은데 다들 엄청 조용해. 여자 하나 빼고. 네? 아무 소리를 안 한다고요? 무당의 눈에는 여자 하나가 계속해서 남자를 깔보듯이 웃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말한 여자 하나는 너 옆에서 계속 웃고 있다. 아이고. 그래, 억울하다면 보통 말을 하거나 이럴 텐데 자네를 보면 계속 웃는다고.
무당은 여자 귀신이랑 대화가 안 될 것 같아 여자 뒤에 다른 영가들과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 자, 다른 큰 귀신이 자네들을 괴롭히거나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이시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손이나 발도 좋으니 까딱까딱 하시오. 그 와중에도 노인의 영가가 눈에 띄어서 한 80대쯤으로 보이는 영가가 있었다고 함. 어르신,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술 한 잔 받아드릴게요. 무당은 소주를 하나 까서 잔에다가 따랐다고 함. 그러다 보면 입을 닫던 영가들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노인 영가가 말하길, 나는 저 양반이 구급차를 태워줘서 왔는데 내 지갑을 빼는 게 아니겠소. 내 지갑 안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사진이 있는데 오래전에 죽었소. 그거를 내가 찾아야지만 편히 갈 수 있을 것 같소. 무당이 살짝 쎄했다고 함.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다 하면 저 남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것. 그리고 남자 손님이 말했다고 함. 그거는 지갑 버리는 곳이 따로 있는데 거기 가시면 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 영가가 갑자기 성불됐다고 함. 병원에서 병원을 갈 때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디가 안 좋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휴게소에 잠깐 들러서 화장실 갔다가 오는 사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여자 환자의 경우 그냥 가가지고 이쁘다고 이 남자 손님이 구급차 운용하면서 폰카로 사진을 찍었더란 거임. 어디가 심하게 안 다치고 그러면 사람의 겉모습은 멀쩡하니까 여자가 수액을 맞고 있는 그 사이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렇게 찍은 게 수십 장이었다고 함. 그리고 어르신들은 폐물이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반지나 혹은 목걸이 같은 게 떨어져가지고 그런 것도 이 남자가 금은방 가서 돈 주고 바꿔 먹었다는 것. 그리고 남자가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에도 뒤에 보호자가 욕질을 하니까 일부러 먼 곳으로 돌아간다든지 엄청 안 좋은 짓을 했다고 함. 남자는 20년 정도 사설 응급차를 운영을 했고 20년 동안 계속 그래왔다는 이야기가 됨. 20년 동안. 와, 진짜 나쁘다.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것이만 2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완전히 무뎌져서 그냥 돈 버는 거에만 집중을 했나 보다. 그냥 지 마음대로 그냥. 아무튼 그러다 보니 살 사람도 죽어버려서 이게 한이 되어 이 남자에게 붙어있더라는 것. 그리고 이 남자 뒤에 있는 영가들이 또 그런 게 있는 게 너도 그렇게 해서 죽었어?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는 것. 그리고 대장급 영가가 하나 있고 밑에 쫄따구들이 있으면 그나마 해결하기 쉬운데 이렇게 해서 한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다 보니 남자 뒤에 붙은 영가들이 죄다 대장급들이라는 거. 그 중에서도 그 웃고 있는 여자가 그 대장급 중에서도 대장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반지를 맞춰가지고 갔는데 가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함. 근데 119가 와서 싣고 가야 하는데 사설 구급차다 보니 이 남자가 거기다 돈 욕심까지 있어서 본인 구급차에 태워서 갔다고 함. 그 와중에 여자 가방 안에 여자 반지는 없고 남자 반지만 주었다고 함. 남자는 그 여자 가방 안에 있던 반지를 자기가 끼웠고 여자는 이송 도중 사망했다고 함. 근데 문제는 바로 병원에 갔으면 사는 거였는데 물품을 뒤지다 보니 시간이 지체되어 여자는 이송 도중 목숨을 잃었다는 것. 여자는 그렇게 해서 죽었고 여자는 영가로 되어 자신의 시체를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다고 함. 그리고 자신이 남자친구에게 줄 반지를 저 남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는 걸 보게 됐고 여자 영가는 엄청 열받아서 남자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함. 무당이 남자에게 영가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부 줄줄줄 말을 하니까 남자는 덜덜덜 떨고 있다고 함. 막 마약 중독자가 금단 증상 온 거 마냥 겁나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고 함.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함. 그 여자가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냐고! 엄청 불안해하면서 눈을 굴리더란 것. 네가 찾는 그 반지 여기 있다!
이랬는데 무당이 기가 막힌데 남자 손가락이 10개 있음. 8개의 손가락에 반지가 껴져 있었더라는 것. 그것도 그냥 찬 것도 아니고 금은방에 가서 사람들의 금 패물이랑 반지들을 녹여서 다시 반지 만들고 본인이 차고 있더라는 것. 와. 그리고 그 웃는 여자 영가의 결혼 반지만 유일하게 안 녹였다고 함. 그래서 그 남자가 그 반지를 빼려고 하는데 안 빠지더라는 것. 왜 안 빠져 이거? 반지를 빼려고 용을 쓰는데 반지가 안 빠지더라는 거. 그러자 그 남자가 갑자기 이 씨발 족같은 년이 계속 나 따라다니면서 나한테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서 이럴 수 있냐? 어우 쌍 이러면서 욕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함. 너 이 씨발 이 발년 내 앞에 나타나봐. 어딨어? 어딨냐고? 그런데 무당이 보는 그 남자 옆에 웃는 여자 영가의 머리가 깨져 있는데 뇌가 보이는 그 상태에서 남자를 보면서 씩 웃으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 그리고 여자가 처음에 히히히 이렇게 웃다가 갑자기 깔깔깔깔깔깔 이렇게 웃음소리가 바뀌었다고 함. 그리고 여자 영가의 뇌수가 다 쏟아지더라는 것. 개그우먼 안영미 웃는 것처럼 웃는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함. 눈 완전히 반달 모양으로 막 이렇게 막 웃었나 봐요. 저렇게 웃으면서 여자 영가가 남자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남자친구도 없다. 그러니 이제 네가 죽어줘야겠어. 아 그리고 그 반지 못 뺄 거야 평생. 그러면서 자지러지게 계속 웃었다고 함. 그리고 이후 남자의 근황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무당이 생각하기론 머리 깨진 여자 영가가 정황상 남자를 데리고 간 것 같다고 함. 남자가 타고 다니던 자전거가 사고가 나서 남자가 날아가서 죽었는데 아예 머리부터 떨어져서 여자 영가랑 똑같이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 함.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애초에 남자는 해결해 달라 이게 아니었고 무당에게 내 이야기를 좀 듣고 여자 귀신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 형식으로 온 거였고 애초부터 남자가 들어왔을 때부터 여자 영가는 무당을 보면서 이 새끼만 아니었음 난 지금도 살았어. 그리고 얘는 내 거야. 이러고 있었다고 함. 야, 여기까지가 어느 무당이 말해준 소름 끼치는 손님 썰이었습니다. 진짜 나쁜 새끼네요. 말도 안 되는 새끼. 가장 소름 돋았던 건 지금까지 모은 금반지 이런 거 사람들 죽은 거 그 훔친 거를 막 녹여가지고 자기가 또 만들어가지고 끼고 있었다는 게 너무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너무 빌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개새끼죠. 아 이게 죽어가는 사람 살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죽든 말든 죽으면 더 땡큐겠죠. 이 자식은 금반지 자기 거 됐으니까 애초에 그럴 생각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상당히 씁쓸한 괴담이었습니다. 전에 악어 괴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 구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악어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그 악어분들이 유가족한테 돈을 받지 않으면 시체를 그 시신을 꺼내는 거를 되게 민기적대면서 막 꺼낸다고 막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새끼들이잖아요. 그런 놈들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면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아무튼 간에 슬펐습니다. 어느 무당이 말해준 소름 끼치는 손님 썰이었습니다. 그래서 악어라는 직업 이름 자체가 나쁜 뜻이라고 들었어요. 이게 애초에 멸칭이구나. 악어라는 게 민간 잠수부라는 직업이 있다. 악어가 비하하는 표현이다. 그렇군요. 자, 다음 괴담은 기센 사람이 무당집 가면입니다. 그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무당이 이제 박혜미 만나고 작두 타다가 발 베이는 장면이 떠오르네요. 아무튼 다음 괴담은 기센 사람이 무당집 가면입니다.
어제 평소처럼 당근마켓 눈팅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옆 동네에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용암 무당이 있다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바로 정보 받아서 전화 걸고 초스피드로 2시간 후에 예약을 잡음. 사실 난 점집 가본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 왠지 모르게 엄마가 무당집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하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고 나도 딱히 관심이 없어서 갈 일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너무 가보고 싶었음. 점집을 도착하니 무당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어. 꾸벅 인사하고 앉자마자 나보고 기세다 기세. 기세고 독불장군이라 어차피 내 말 믿지도 않으면서 여긴 왜 안 나? 이러는겨. 흐흐. 민망해서 씩 웃었더니 재미로 왔구나 하시더라고. 생년월일 불러달래서 불러드리고 내년에 일 잘 풀릴지 말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눈을 피하셔. 내가 궁금해서 뚫어져라 계속 쳐다봤는데 나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또 눈을 피하심. 뭐지? 내 얼굴에 똥 묻었나 싶어서 내가 더 뚫어져라 쳐다봤더니 못 볼 거 보셨다는 듯이 고개를 휙 돌리시더니 점사 안 믿는 애랑 뭔 대화를 하겠어? 기는 왜 이렇게 또 세? 아, 재수가 없으려니까 복비 마음만큼만 내고 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럼 반값만 내도 되나요? 했더니 3만 원만 내고 가래. 그래서 3만 원 내고 손으로 합장하고 나왔어. 엄마한테 전화해서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 무당한테 가면 안 된다니까 하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야.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 친구 가로 열고 닫고 왁싱샵 하심 엄마 친구 언니가 엄청 친한 엄청 유명한 무당인데 엄마가 한 날은 친구 가게에 왁싱 받으러 가셨다가 언니랑 마주쳤대. 근데 엄마 보자마자 그러더래. 엄마도 아빠도 둥글둥글 그렇게 순한데 어떻게 그런 딸을 낳았냐고. 기가 보통 센 게 아니라고. 기가 약해도 무당집 드나들면 안 되지만 나처럼 기가 보통 센 게 아닌 사람 역시 무당집은 피하라고. 괜히 귀신부터 온다고 그랬대. 그때부터 몸도 엄청 안 좋아지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될 거라고. 네 딸 절대 무당집 데려가지 말라고. 그 얘기 듣고 글군 하고 자취방 와서 심야 괴담에 연속방송 틀어놓고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이 글쓴이가 되게 조심성이 없네. 네, 마음에 듭니다. 아무튼 심야 괴담에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검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나왔어. 입은 쭉 찢어지고 화장을 엄청 진하게 하고 나한테 남자도 여자도 아닌 목소리로 야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처음엔 소리만 지르더니 점점 나한테 다가와서 나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함. 나는 맘속으로 엄마가 한 말이 맞구나. 점집에서 귀신이 붙어왔나 본데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 그 여자가 내 목을 꽉 조르려고 하는 순간 내가 그 여자 머리채를 휘어잡고 쥐어 뜯기 시작했어. 머리채 잡고 안놔줬더니 내 몸을 벽 타듯이 기어 올라와서는 어깨에 올라타더라고. 사실 나 유도 선수 출신이거든. 바로 엎어치기를 했어. 바닥에 나뒹굴길래 그 위로 올라타서 진짜 말 그대로 개 패듯이 패줬어. 실제로 난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데 꿈에선 이 여자를 안 떼내면 내가 앞으로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직감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때렸던 것 같아. 죄송해요. 시끄러웠겠다. 내가 미친 듯이 때렸더니 또 남자 같은 목소리로 너 죽은 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구나 라고 함. 그래서 내가 한 번 죽은 년이 2번 3번은 못 죽겠냐? 또 죽어라 하고 계속 팼어.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말이 너무 심하긴 했던 것 같음. 암튼 내가 겁나 때리던 중에 그 여자가 어느 순간부터 내 손목을 잡고 있던 힘이 스르륵 풀리더니 흐느끼는 목소리로
독한 년 이러더니 바닥에 엎어져서는 아스팔트 바닥을 혼자 피날 때까지 주먹으로 치다가 가루 흩날리듯이 스르륵 사라지더라. 그러곤 꿈에서 깼어.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런 꿈을 꾼 건가? 하고 생각하던 도중에 꿈에서 그 여자가 잡았던 손목이 너무 저리고 아프더라. 사실 이거 쓰고 있는 지금도 왼쪽 손목이 특히 아픔. 마무리 어떻게 하지? 이 자리를 빌어서 왜 저한테 붙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곳 가시길 기도할게요. 너무 많이 때려서 미안했어요. 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센 사람이 무당집 가면이었고요. 채팅창에 이거 개그썰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리얼한 괴담을 읽은 겁니다. 네. 아, 이거 뽀디 괴담인가요? 마운트 장렬. 이분 기센 사람이 무당집 가면 성불을 시키네요. 약간 블리치식으로 무력으로 성불을 시켜주네. 저 현타 안 오냐고요? 안 오는데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만약에 길을 셌는데 이렇게 유도라든가 이런 거를 안 배웠었더라면 아마 당했겠죠. 꿈에서 귀신한테. 되게 재밌는 괴담이었네요. 기센 사람이 무당집 가면 괴담이었습니다. 제가 때리는 그 재연을 하자마자 한 분이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네요. 호아님 반갑습니다. 몸까지 쓰시는 모습에 감동하여 멤버십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펀치가 태권도 1학년 반 재질? 저 이래봬도 품띠까지 있단 몸입니다. 자, 재밌었고요. 자, 다음 괴담도 있습니다. 아까 책상 때려가지고 책상이 약간 무너질 것 같은데요. 너무 세가지고. 자, 다음 괴담입니다. 자, 다음 괴담은 신점 보고 온 후 지방령 썰입니다. 동생 지인이 신내림 받은 지 반년 정도 된 애동이라고 해서 새해 운 겸해서 만나러 작년 연말에 다녀왔어. 나는 어디든 신점을 보러 가면 신가물인데 신가물? 신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신내림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건가? 아무튼 나는 어디든 신점을 보러 가면 신가물인데 그렇다고 내림굿을 받을 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 물어볼 건 없었고 원래 어릴 땐 맨정신에도 많이 보이다가 30살 넘으면서 맨정신에는 안 보이고 가위 눌리는 걸로 그치고 그마저도 점점 횟수가 줄어서 최근에 가위 눌리는 이야기를 물어봤어. 어떻게 해야 안 눌릴지에 대하여. 사전 설명부터 하자면 지금 사는 집 이전에 살았던 집에 지방령이 있었고 진짜 피 마를 정도로 가위에 눌렸는데 이사 오고 나서는 그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 근데 내가 인지한 건 남자 귀신이라는 느낌 정도? 신점을 볼 때 제가 여전히 가끔 가위를 눌리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만 말했는데 남자가 보이고 이전 집에 살자를 한 젊은 남자 영가래. 근데 이상하게 지방령인데 내가 이사할 때 따라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 사실 전에 살던 집이 건물주 바뀌면서 허물고 새로 지었거든. 마지막 세입자였던 나를 따라온 건지 아니면 가끔 방문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젊은 남자 영가는 기도로 끝나긴 어려워서 부적을 쓰거나 천도제를 하는 게 좋지만 일단 내가 강하게 마음 먹고 같이 비는 게 중요하다는 답을 듣고 집에 왔어. 그러고 그날 내가 세면대에서 앞머리를 자르다가 세면대가 막혀서 물이 안 내려가서 짜증내면서 잤거든. 그때 꿈에 웬 청년이 우리 집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냐니까 되게 뿌듯한 미소 지으면서 제가 세면대 다 치웠어요 하는데 깨서 뭐지? 하고 화장실 가보니까 진짜 거짓말처럼 내가 쌩 난리를 쳐도 물이 안 내려가던 그 세면대가 말끔해져 있었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니까 내가 부적 쓰거나 할까봐 선수 친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 후로 가위도 안 눌리고 세면대도 안 막혀. 몇 년 동안 지겹게 괴롭히더니 마무리는 귀엽게 돼서 신기해서 써봤어. 여기까지가 신점 보고 온 후 지방령 썰이었습니다. 별일 아니죠? 네.
왜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신을 받을 그릇이 될 정도로 약간 영역이 강해가지고 이 지방령이 따라와 봤다가 아 건드리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자기 알아서 성불한 게 아닐까, 자기가 꼬리 내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뭐야 착한 사람, 아니 귀신이었네. 지방령이 측간신이 되었네 덜덜 이라고 하는데 이 댓글이 되게 귀엽죠. 그러니까 성주신처럼 지방령이었던 귀신이 이 여자 화장실 지켜주는 이제 그 신이 돼버린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신전 복원 후 지방령 썰이었습니다.